저는 당신 안의 갓난아이 치유학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제 생각인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예술 심리 치료라는 심리 수업을 들었거든요. 이 심리 수업에서 이제 제가 배웠던 한 파트 중에 제일 좀 관심 있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성인인 사람들이 자기 심리를 치유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중 하나거든요. 갓난아이 치유하기. 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아기 때 우리 자아 그리고 외부랑 소통해 주는 대상으로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머니라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엄마가 아니어도 되지만, 일단은 대체로 우리는 엄마라는 존재를 통해서 세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과, 아기는 자기 자신을 확인할 때 엄마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는 양육자의 표정, 눈동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각할 능력이 안 돼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 어떻게 대하는지 느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인식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옛날에 내가 어떤 기억들로 나를 봤는지에 대해서 기억 못하잖아요. 타인이 어떻게 나를 봤는지 기억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현재까지 인생에서 그리고 앞으로 인생 가장 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넘겨준 사람 없으니까 여기 썰 좀 더. 네, 즉 양육자 없이는 우리는 아기 때 나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나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아기 때 그 모든 심리 상태가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악이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타인과 혹은 자기 원체 독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의존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네, 즉 간단히 정리하면 아기는 엄마라는 존재를 통해서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때 엄마와 아기의 관계를 대인관계의 다리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 대인관계의 다리가 만약에 부실하거나 잘못 건설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모든 인생을 망쳐갑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있었던 경험 하나, 성인 때 겪었던 경험 하나도 그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청소년기, 성인 때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 태도는 아기 때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잘못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심리적인 병들, 어떤 중독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이 아기 때 대인관계의 다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건강한 자기애적 양식이 충족이 된다면, 어릴 때 아까 그 관계의 다리가 굉장히 잘 형립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이 되었을 때 그런 어릴 때 채우지 못했던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아까 대인관계의 다리가 잘못 건설이 되었을 경우는 어릴 때 자기가 충족하지 못했던 것을 여전히 끊임없이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병적인 모습들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강한 자기애적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잠시만요. 제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약간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다리에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건강한 자기애적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충족되지 못한 것이 나중에는 애정 결핍이나 어떤 것에 대한 과잉 몰입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만 넣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아기 때 뭔가의 부족함을 우리가 지금까지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아이도 잘 돌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잠시만요. 지금 잠도 부족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아까 자기애적 양식이 그거 부족하면 뭔가 충족하기 위해서 갈망을 하고 또 약간 자기가 부족한 형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또 똑같이 아기한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족함은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 부족함 계속 이제 내가 부족한 사람일 때는 아이한테 그 부족함이 대물림을 해줄 수밖에 없고 또 그 아이는 성장해서 또 나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성인이 돼서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고 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아기 때의 부족함을 충족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이거는 뭐 아기 때 우리가 충족받고 자랐으면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충족 못해서 현재 우리가 부족한 상태로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 있는 모습을 치유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차선책일 것입니다. 네, 이것도 아까 수도 말했던 것의 연결인데요. 뭐 이제 우리가 자기애적 양식이라는 것을 충족받는 것은 이제 어떤 감정의 반영이에요. 뭐 실제로 부모가 자녀한테 뭐 많은 걸 먹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얼마나 웃어주고 한 것을 내가 그렇게 느꼈느냐,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꼈느냐,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고 왜 이러냐? 넘어가. 네, 넘어가요. 네, 근데 우리가 감정을 충족받는데 대부분은 이제 접촉과 반응에 의해서 이제 그 아기는 그런 이제 내가 돌봄을 받고 있고 내가 어떤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만져주고 아기의 어떤 반응에 부모가 아니면 타인이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그것을 아기는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게 부족하게 된다면 아기는 일단 먼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잘못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스스로 우리가 아기 때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 중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나란 존재에 대한 부정이나 불확신감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성장해오면서 내가 무언가를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결핍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처받은 내면 아이,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결핍되었던 것에 이제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해결하려면은 지금은 내가 나한테 있는 지금 성인인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내 안에 있는 어릴 때의 내 모습을 치유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제가